지금부터 카자흐스탄 키메 대학의 방찬영 총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우리 방찬영 총장님을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저도 북한 경제를 오랫동안 연구했지만 사실 저희들이 이제 방찬영 총장님께서 기존에 쓰셨던 그런 많은 관련 책들을 보고 저도 공부한 한 사람으로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뵈니까 더 감사합니다. 기쁘고 예. 또 새로운 것을 배울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감사합니다. 또 가슴이 벅차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 오늘 총장님께서 이 한국을 어떻게 자주 방문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1년에 한 2번씩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겨울 방학 동안, 그리고 예. 여름 방학 동안은 한 3개월 동안 제가 와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들어온 목적은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년 반 동안을 저희가 방문을 못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번에 온 목적은 여러 군데서 이제 강연 초청도 받고 있습니다만은 예. 출판을 한국말로 예. 하기 위해서 계약을 지금 맞춰서 예. 아마 한 달 후나 2달 후에는 한국말로 책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문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책의 제목은 단순히 말씀드려서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 발전입니다. 예. 그리고 위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도전이라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보울단 대담한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예. 이면에는 예. 김정은 위원장이 개혁 개방을 시행하고 경제 발전에 나서는 작업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예. 그 얘기에 내재하는 의미는 예. 북한이 경제 발전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통치 이념, 계급 투쟁에 의한 무상기업의 독재,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한 경제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댕소병이 한 것처럼 빨간 고양이가 쥐를 못 잡으면 버리고 흰 고양이로 그렇죠. 갈아타야 됩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개혁을 한다고 하는 체제 개혁, 시장 지향적 개혁에 내재하는 의미는 북한의 통치 이념, 위대한 김일성 주석의 통치 이념을 버리고 그리고 시장 지향적 개혁을 해서 시장 사회주의,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시장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통성이 위대한 김일성 주석의 이념을 구현하고 집행하는 집행자로서 정통성이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의 복지 향상, 경제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작업은 김정은 위원장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과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권력을 선기받았을 때, 그러니까 2012년에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초기에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상당히 개혁적인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게 저 사람을 덩소평을 만들자. 중국의 개혁 개방에 어떤 핵심 선봉장 역할을 했던, 그러면서 오늘날의 중국 경제를 이렇게 빠르게 성장시켰던 그 지도자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환경을 우리가 국제사회가 한번 함께 만들어 보자. 이런 제안까지 그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또 총장님께서 주신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개혁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제 생존할 수 없다. 그런 메시지가 상당히 또 이렇게 비슷한 맥락이면서도 뭔가 더 좀 도전적인 그런 제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일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우리 나이저바예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해도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 김정은 위원장의 편지를 보내서 방찬영 교수를 만나보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수용하고 자생력 있는 국가로 변모해서 경제 발전을 통해서 체제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가 써서 보내서, 그래서 대통령 차관이 찾아와서 나이저바예프 대통령의 얘기가 북한에서 연락이 왔는데 방찬영 교수를 북한으로 초청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안을 제가 그런 그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그 당시에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 임 박사님도 잘 아시지만 2918년에도 기조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39번의 경제발전 그리고 다시는 핵을 개발하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고 기술을 이전하지도 않겠다. 그리고 경제 발전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트럼프를 만나서 자기는 핵을 포기하고 경제 발전에 나서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 이제 그 총장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말씀이고, 북한 체제가 생존하기 위해서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을 통한 경제 발전해야 된다.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다 이렇게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문제는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결국 우리 문재인 정부도 이제 결국 그 북한 대북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북한이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핵을 포기해서 거기에 따른 경제 발전을 통해서 주민들이 함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제로 발전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똑같은 시도를 했는데 결국 이제 핵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다음 단계로 진전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총장님의 그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하지만 과연 그런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런 굉장히 복잡하고 또 쉽지 않은 과제라고 보거든요. 아주 좋은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북한이 비핵화하고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특히 우리 한국의 역할은 뭐고 또 관련된 뭐 중국이나 뭐 러시아라든지 뭐 미국은 당연히 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어떤 주변국의 역할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뭐 그렇게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우리 미국이나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고 항구적인 그런 안정의 정착하에 공도의 협력을 통해서 경제적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하나의 방안이 무엇이냐. 한국의 기본 정책은 평화 프로세스. 우리가 북한의 인도주의적인 또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 인프라나 이런 데 건설에 투자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북한이 잠재적으로 화해 그리고 신뢰 조정을 통해서 언젠가는 핵을 포기한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 취약성, 하나의 우리가 그것은 아주 선의의 바람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하나의 착상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냐? 유엔의 대북 제재가 발효하는 한은 한국이 북한의 경제적 지원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항구적인 평화 그리고 남한이 문재인 대통령이 남한의 대통령이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주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공조하에 북한이 핵을 가지고는 단순히 얘기하면 북한이 거절할 수 없는 일관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내가 김정은 위원장 핵을 보유으로서 체제 유지할 경우에는 이것이 체제 와해로 같은 것을 감수하든가 아니면은 개혁 개방을 통해서 개혁을 하고 그리고 비핵화를 하고 핵 없는 국가로서 경제 발전을 통해서 체제 생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안을 만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임 박사님이 아시다시피 이 핵은 이 북경을 향해서 북경을 위협하고 일본을 위협하고 또 미국의 워싱턴 DC를 위협하고 남한을 위협하기 때문에 핵은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북한이 이제 지금 저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제도 유지해야 되고 또 주민 생활을 향상시켜야만이 또 이렇게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어떻든 또 체제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북한은 군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군사적으로도 강해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계속 발전시켜야 이 체제가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핵도 어떻게 보면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이유도 군사적인 목적도 있지만 이게 또 경제적 목적하고도 우리는 연관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든 북한하고 이제 미국하고의 이제 빅딜이 필요한 거죠. 비핵화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거기에 따른 이제 제재 완화가 또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북한이 경제적으로 좀 개혁 개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건데 지금 이제 총장님 말씀대로 지금 북한이 아주 전통적인 그런 통치 이념도 버려야 되고 또 계급 투쟁에 의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계급 투쟁이라는 중요한 목표 아래 설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메커니즘도 어떻게 보면 해체가 돼야 되고 이런 전제 조건은 굉장히 당위론적이고 원칙론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이제 어떻든 그런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치밀하게 잘 준비된 우리 정부의 역할 또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의 협력 이런 것들이 잘 조율돼야 우리가 원하는 북한을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그 단계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현재 뭘 해야 되느냐. 그죠? 그러니까 북한, 예, 이제 그런 걸 고민하기 때문에 이제 총장님의 아주 탁월한 그런 식견이 이제 저희들이 필요한 거죠. 임 박사님, 네. 아주 좋은 핵심적인 그런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거냐, 아니면은 핵무기를 수단으로 사용할 거냐. 위원장이 핵무기를 거래 수단으로 생각해서 핵무기를 내놓을 테니 우리 오자 관역들 한국이 중심이 돼서 개혁 개방을 통해서 괄목할 만한 경제 발전 10% 이상 그렇게 경제 발전할 수 있는 경제 개발 기금을 달라. 이래야 내가 비핵화를 하고 경제 발전을 해서 체제 생존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핵화하고 개발 기금을 막존하는 그렇죠. 비핵화죠. 그럼 맞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는 개발 기금을 제공하고 그거 하고 그 전제 조건이 그냥 거래를 하게 되면은 미국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래입니다. 너 핵 포기해? 그러면 내가 수교해 줄게. 그렇게 되면 북한도 망할 뿐만 아니라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구적인 정착이 구축이 되려고 그러면은 핵을 포기하고 북한이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개혁 개방을 통해서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경제 부국으로 도약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더라도 이제 국제기구, 예를 들면 국제금융기구를 통해서 북한을 지원하겠다. 근데 그게 당장 어떻게 보면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뭐 지식을 전달한다든지 개혁 개방을 위한 지식을 한다든지 또는 뭐 그 시장 경제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개혁 개방을 잘 할 수 있는 뭐 인재를 양성한다든지 또는 뭐 북한에 꼭 필요한 뭐 산업 시설을 공장을 또 건설해 준다든지 또는 인프라를 건설해 준다든지 뭐 도로, 철도, 항만의 인프라 건설 하다 그런 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 개발 기금을 받아도 이 사람들이 이걸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총장님 같은 이런 또 분들의 또 좋은 자문을 받아야 그래야 이 돈을 또 잘 또 쓸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중요한 문제인데 뭐냐 하면은 핵을 포기하고 개발금융기구 세계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는 것은 허구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망합니다. 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수년 동안의 협상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다 보고 예를 들어서 철도에 700억 달러가 들어간다. 그럼 700억 달러를 우리가 빌리는데 몇 년 동안 협상을 하고 와서 다 그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돈을 환원할 거냐.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남한이 원하는 건 뭡니까? 경제적인 통합을 통해서 정치적 통합을 가는 길입니다. 남한이 예를 들어서 3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돼서 북한이 경제 성장을 10% 하면 동반 성장을
저성장rop에서 벗어나서 동반 성장해서 엄청난 부대 효과를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여국의 미국이 주축이 돼서 왜? 예. 지금 비핵화의 주도국은 미국입니다. 예. 그러면 오자 관여국의 공동의 일과를 안에서 예. 야,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살아남으려면은 세 가지가 달성이 돼야 됩니다. 실현이 돼야 돼요. 첫째는 뭐냐? 모든 정치적, 군사적인, 경제적인 압력, 제재가 철회돼야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둘째로는 제도적인 체제 안전 보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건 뭐냐?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수교, 일부 극일 수교, 남북 간의 평화 조약, 그것만 가지고 또 북중 동맹 강화, 그리고 북러 동맹 강화입니다. 그거는 하나의 필수 조건이, 위원장님, 그건 필수 조건이지 그것만 가지고는 체제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되냐? 위원장님, 핵을 포기하면 정당성이 경제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병진 노선도 다 깨집니다. 그리고 빨리 경제 발전을 안 하게 되면 부작용으로 인해서 체제가 완전히 붕괴, 제 체험에 의해서 소련도 보고 카자흐스탄도 보고 중국도 보니까 생존이 보존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미국과 한국, 일본도 배상을 줄 게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부분은 한국이, 왜? 북한이 붕괴되면은 학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3조 달러의 통일 비용이 난다는데 그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 남한이 미국과 공조하에, 왜? 중국도 제가 가서 강연을 많이 하고 제가 아티클도 8편이나 출판이 됐습니다만 공조해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하고 돈을 가지고 괄막하면 경제 발전할 그 돈을 대부분의 돈은 일본도 내고 미국도 내고 다 내겠습니다만 한국이, 왜? 모든 특혜는 가장 많은 특혜를 받는 나라는 남한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이 해서 공조하에 이것이 다 일괄안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미국은 우리가 국제 영향력에서 대개 얘기하는 수단이 뭡니까? 협박과 어떻게 보면 위협과 하나의 보상입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들한테는 당근과 채찍으로 할. 미국은 당근과 채찍의 모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 일본 이런 러시아의 공조가 없어요. 왜? 체제, 예를 들어서 제재는 누가 시행합니까? 중국이 합니다. 누가 돈을 냅니까? 한국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조해서 공동으로 우리가, 그래서 바이든을 설득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기간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그겁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수용하고 생존할 수 있는 탈구 전략을 만들어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내가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은 내가 도와줄 수 없어.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은 도와주면은 이건 법을 어기고 국제 규범을 어기기 때문에 못 도와준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절대로 제재를 풀지 않는다. 그러니 당신이 시간이 가면은 북한의 체제가 더 위협해진다. 그러니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은 나 다 내놓을 테니까 너 돈 내라. 그러면 내가 개혁 개방을 해서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각박하고 조악한 환경에서 기적을 이루는 세계의 가장, 위원장님 원하는 게 뭡니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통치자로 역사에 남고 있고, 그리고 위원장이 가신 다음에도 애들이 조선민주인민공화국에서 주권국가로 살게 되기로. 지금 체제는 지금 아무도 이양해서 이것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 지금이 그것이 우리 남한 지금 대통령, 4기 대통령이 해야 할 아주 중대한 과업입니다. 예, 예, 좋습니다. 하단에 뭐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단 마무리 말씀을 아주 잘 또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을 잘 또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오늘 뭐 대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